오늘 특이자본감센터는 KB금융 윤종규를 세 번째 연임시키기 위한 주주총회, 이 주주총회의 주주로서 특이자본감센터 공동대표인 윤영대가 이미 금융감독원 다트에 공시한 바와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윤종규의 불법성, 허인의 불법성을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이들의 선임을 막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 윤종규가 직원들을 동원해서 입구에서부터 막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이자본감센터는 이미 예상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30분 주총 전까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들을 규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민주노총 2000년대부터 보위원장을 하시고 이 도처에서 정권에 의해서 해고되거나 또는 피해를 본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대변해주고 있는 전 특이자본감센터 창립 위원장 대표 회영구 고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동대표로 KB3호조 위원장을 지낸 전범철 공동대표를 소개합니다. 저는 국민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역시 3호조 조합장을 하다가 윤종규가 탈세를 하기 위해서 저를 두 번째 해고해서 갈 자리가 없어서 특이자본감센터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 대표님 한 말씀 하시죠. 지금 정부는 또 여당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개정한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주총회장에 와보면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 정당한 주주로서의 요구를 하기 위해서 참석한 소액주주는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핵심적으로 주주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주주자본주의는 주주의 목소리, 주주의 권리가 온전하게 대변되는 것이 주주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주주란 이유로 또 주총장에서 정당하고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이런 정의로운 소액주주는 아예 입장을 막고 있습니다. 설령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앞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발언도 제지하고, 그동안 우리가 숱하게 지켜봤습니다만 소액주주가 발언하려고 하면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고 하는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바로 폭력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윤종규 회장의 세 번째 연임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연임을 반대하는가? 그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특이자본감센터는 숫자게 많은 고소 고발을 통해서 윤종규의 사기 행각, 불법 행각, 김현장과 결탁하고 그리하여 탈세하고 금융 질서를 혼란에 빠뜨린 그 수많은 범죄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대치하고 있으면서 대립하고 있으면서 이런 엄청난 두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윤종규를 비롯한, 그리고 윤종규를 비호하는, 윤종규와 공모하는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김현장과 결탁한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이 고발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도 않고 검사 캐비넷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종기 회장의 세 번째 연행은 정말 이 땅의 주주자본주의, 이 땅의 금융질서가 올바로 설 수 있는가, 아니면 파탄의 지경으로 갈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그런 길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바깥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우리가 주장해왔던, 우리가 그동안 박근혜 정권 때부터 투기자본감센터가 잘못된 국정농단, 잘못된 불법 비리, 정경유착으로부터 비롯된 수많은 그런 불법 행위를 고발하고 단죄하고 국민적 저항을 끌어냈듯이,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종기 회장의 세 번째 연임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 것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명백히 경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오늘 주총리만한 투기자본뿐만 아니라 모든 부패 세력들에게 준엄한 경고장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곳 KB금융, 원래 국민은행은 서민들의 고객을 중심으로 운영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IMF를 계기로 해서 골드만삭스와 ING 베링이 불법적으로 합병을 만들어내서 국부를 유출했습니다. 이때 윤종규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회계법인을 감리했습니다. 특히 주택은행은 98년도, 99년도 신탁 부분을 회계사기에서 1245억 원을 탈세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합병할 때 주택은행의 재무제표를 조작했습니다. 이러한 실력을 인정받아서 그 당시 최운열 사회이사, 그리고 김정태 은행장이 윤종규를 부행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기껏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국민은행과 국민카드의 합병에 관해서 1조 6천억의 더 큰 규모의 회계 사기를 통해서 4,684억을 탈세했습니다. 이 탈세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습니다. 당연히 금융감독원은 이들을 고발하고 형사처벌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문책경고, 윤종규 주범에게는 감봉 3개월에 처하고 은행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 은행장이 온 사람이 바로 또 김현장, 강정원 아니겠습니까?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한 1조 6,523억 원의 회계 조작, 당연히 2004년도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는 수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수정된 것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3일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을 2년간 박탈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인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1조 6,523억의 회계사기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탈세를 당했습니다. 누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그럴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현재가, 김현장 고문 이현재가 재경부 장관이 된 것이죠. 그 전에 2003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국가재산, 국유재산인 외환은행을 이현재, 변양호, 김석동, 그리고 김진표, 그리고 지금 산업은행장 이동걸, 이러한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헐값에 매각했습니다. 노사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은행법에 따라서 절대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외환은행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공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은밀하게 밀실에서 변장호와 스티븐 리, 하종선 이 친구들이 식당에 앉아서 가격을 결정하고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국가재산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론스타가 불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외환카드를 불법적으로 주가 조작해서 외환카드의 충당금을 외환은행이 탈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은행의 론스타 탈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은행의 탈세도 비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 저희들이 외환은행의 탈세를 추진시켰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2007년 국민은행의 탈세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또 고발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이 급기야는 윤종기가 2015년에 최경환에게 이병기를 통해서 이병기가 최경환에게 뇌물을 사무실로 찾아가서 1억 원의 뇌물을 위해서 증거를 남겨놨기 때문에 최경환이 장악하는 국세청이 그리고 김현장이 장악하는 대법원이 불법 판결로 법률에 어긋나는 불법 판결로 이자까지 포함해서 6,018억을 내준 것이 2015년 1월 15일의 일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국세청과 대법원에 진정을 해서 국세청이 추징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판결을 2번이나 무기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경환이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6,018억을 내주었고 그때 6,018억을 받아가지고 김현장에 1,699억 정도를 내줬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있을 수 없는 국고문란입니다. 김현장은 뿐만 아니라 론스타의 탈세, 그 다음에 삼성의 탈세, 하나은행의 탈세, 이러한 탈세를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까지 빼먹는 범죄들입니다. 이러한 범죄들에게 촉수가 돼서 은행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LIG 손해보험 불법인수, 현대증권 불법인수. 현대증권 얼마짜리였습니까? 6,500억짜리를 1조 2천억에 샀습니다. 누구의 작품이겠습니까? 모두 김현장의 작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바로 윤종기입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을 재탈세한 이러한 국기문란의 범죄를 김현장과 백채한 윤종기를 또다시 3년이면 한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윤종기가 연임된다 하더라도 윤종기의 범죄는 차고 넘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고발해서 추가로 고발한 윤종기와 하나은행 김정태의 채용비리 남부지검 형사 6부에 있습니다. 형사 6부가 특수부 아니겠습니까? 지금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훈장 사기 사건, 이 훈장 사기 사건은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것을 조사부로 보냈습니다. 그때 이 남부지검 1차장이 이 종건이가 지금 대검 형사부장 아니겠습니까? 그 부인이 누구겠습니까? 박은정씨. 엊그저께 윤석열 조사한다고 파견 보낸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수사 못하라고 막았습니다. 나중에 이성윤 정치검사나 이러한 정치검사들은 반드시 저희들이 처벌할 것이고, 또한 윤종기의 이 훈장사기 사건, 지금 저희가 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권익위원회에서 7개 부처로 6개 부처로 다민원으로 문제를 각 부서에 보냈습니다. 법무부에는 김현장, 이 변호사법 외 범죄자인 김현장에 대해서 답변하라, 조사하라. 또한 국세청에는 국민은행의 탈세에 대해서 조사하라. 그리고 검찰청에는 수사하라. 또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도 통지했습니다. 저희들이
프루덴셜 인수 사건 남부지검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금융조사 일부에서 저희가 고발인 진술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진 사건 금융조사 일부입니다. 이 금융조사 1부장이 금융조사 2부장과 함께 지난 2월 달에 부부장으로 강등됐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부부장으로 강등됐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조세범죄, 서울중앙의 조세범죄 수사부, 또한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수단, 누가 입증했습니까? 추다르크 정반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비유하고 있죠. 김현장을 해산시켜야 하는데 해산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론스타 스티븐이 이러한 사람들 범죄인도 요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윤종규와 더불어서 윤종규가 설령 3년이 많은 것이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해 두는 것입니다. 윤종규 사건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연임 문제도 청와대에서 검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조국이 왜 윤종규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최은열이 누굽니까? 윤종규의 서포터 아닙니까? 정무위원회 훈장을 주게 만들거나 윤종규의 산연임을 만들어내는 방규일고 출신, 방규일고 세력, 문무일 이러한 사람, 임채진 KB에서 지난번에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사회이사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윤종규의 범죄가 수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검찰의 부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검찰은 수사 못하게 이리저리 야위하고 윤종규를 보호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법무부의 고기영 검사장이 지금 법무부 차관 됐죠. 이 사람이 우리 KB의 변호사, 고변호사하고 같은 고등학교 나왔는데 또 서울대는 또 같이 나왔어요. 한참 후배인데. 그런데 고변호사가 윤종규 딸 사건 있을 때 기소되려고 할 때 저한테 전화를 수차례 하고 사무실까지 찾아왔어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바로 딸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KB에 다시 들어왔는데 이 사람 사건, 딸 사건 저희들이 진정했는데 부산지검이 진정해서 공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사무소 위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느새 고기영이가 동부지검장 하다가 부산지검장이 돼서 이 사건 추가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법무부 차관이 됐네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인사가 움직이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최강욱이하고 우리 KB 비서실장하는 성채연하고 고등학교 동기. 그러니 대한민국이 이 인맥으로 항맥으로 이렇게 부패가 막아지고 있는 이러한 처참한 현상이 지금 이 KB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촛불정부는 어떻게 된 탄생된 정부입니까? 바로 과거의 권력형 부정부패 8세 김현장 이러한 권력들의 범죄를 고발하고 분노해서 촛불들이 목숨을 걸고 촛불혁명을 일으켜서 촛불정부를 만들었는데 그 신진 4대분을 조국이나 최강욱이나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누리기에 급급하고 부패는 안중에 없고 부패와 결탁해서 부패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이 KB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상입니다.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촛불 대통령 문재인은 직접 나서서 이러한 김현장의 범죄, KB 윤종규의 범죄를 처벌해야 합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론사 사건을 직접 챙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챙겼는데
그 중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수사하는 특수일부, 제가 가서 고발인 진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특수일부 수사하지 못하고 다른 짓 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찍어내기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KBS에서 로사학관 자담회 열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김현장이에요. 김현장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장과 삼성 세력들이 대한민국 언론 다 장악하고 있죠. 윤종규 어떻습니까? 광고료를 얼마나 썼습니까?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광고료를 수천억 더 썼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나가면은 즉각 전화하고 광고비 올려서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참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담함이 드러난 이러한 현상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청소한다면 대한민국은 비로소 바로 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패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를 묵인한다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촛불 대통령의 미래는 당연한 것이고 대한민국 자체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두기자본감센터가 범죄 등의 범죄들이 김현장과 결탁한 윤종규의 조세 포털 사건들을 즉각 처벌하고 기소해 줄 것을, 그리고 주청에서 설령 연임되더라도 즉각 수사해서 구속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직원들을 동원해서 주청장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폭거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으로 소액주주의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 대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부패의 모든 원인이 바로 KB와 윤종규와 김현장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촛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나서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이러한 부패 김현장 즉각 해소시키고 KB 윤종규 즉각 구속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6,018억의 조세를 재포탈해서 김현장에 1,699억을 갖다 바친 KB 금융지주 윤종규를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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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은 어제 금융감독원의 윤종규의 파면, 그리고 조세 재포탈 사건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서 조사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윤종규가 구속되고 국민의 손실이 즉각 추진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려시켰습니다. 윤석헌 감독원장은 6,018억의 탈세를 자행한 윤종규를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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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